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월 17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지수가 반등을 했나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다시금 찍었습니다. 힘들다. 참. 종가상 6만 원을 찍었는데 참, 주말에 다시 5층에서 6층 왔다고 난리도 아니죠. 이제 9층, 10층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냥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자, 금요일 좀 수급 체크해보고 지난주 변동성이 꽤 있었는데 정말 악랄합니다. 잔인하고 악랄합니다. 옵션 만기 주고 금요일도 미국, 유럽 글로벌 옵션 만기였습니다. 같이 만기였는데 목요일 금요일 자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을 하고 미국도 2%대 상승을 하고 다우가 2%대 상승하고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더 두어야 될 것이냐 오르다 말 것이냐 추가로 하락을 저점 깨고 더 내려갈 것이냐 뭐 5만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한 상황이죠. 난무한 상황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좀 이것저것 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금요일 날 수급을 보면은 정말 얄궂고 이제 막말로 지랄 맞죠. 지랄 맞지. 목요일도 만개날 그러더니 금요일도 선물 가지고 초반에 금요일 날 장 초반에 선물만 놓고 보면은 선물과 기관들의 매도 수급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거의 뭐 핵전쟁 전쟁 일어난 분위기의 매도였죠. 최근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금융투자의 수급 규모에 외인들의 선물이 계속 맞물려서 반응을 한다고. 금융투자 애들의 수급, 매도 수급 자체가 초반부터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선물 매도 규모도 커졌죠. 둘이 짝을 이뤄서 뭐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둘이 사귀는 거죠. 밤마다 지하에서 술 마시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자, 모레는 어떻게 하자. 규모가 비슷해요. 규모에 따라서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서 외인들 선물도 반응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급적인 요인이죠. 시장 거래대금이 6조 원밖에 안 되니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 가지고 놀기 진짜 좋은 시장입니다. 일단은 내려왔어. 내려온 상황에서 내려온 명분이 뭐예요? 인플레와 미국 금리 인상과 등등등등 있어. 핑계 댈 수 있는 명분이 있어. 일단 내려왔어. 많이 내려왔어. 거기서 만들어지는 변동성이 있잖아. 거기에 초점 맞춰서 봅니다. 거기 변동성은 뭐다? 연기금이 배신자들은 계속 장난질 치고 매수 안 하고 있고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연기금 쓰레기 새끼들.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을 비판하고 욕했었던 존 리가 퇴출당했는데 뭐 저한테 누구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야 뭐 개인이니까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중심도 못 잡고 있는 이 천조 원 가지고서 아무런 중심도 못 잡고 있는 연기금이 과연 뭔 짓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자, 어찌되었거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장중에 그러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올 상반기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연기금은 받쳐주는 거 없고 금융투자 차익거래 매물 차익거래 규모에 따라서 외인들 선물 규모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고. 매도 때리면 매도하고 매수하면 같이 매수하고 90% 이상 확률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다른 면서 차치하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계속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일단 내려놓고 나서 파생 게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려놓고 나서 파생 게임. 내려올 때도 파생 게임 집중했던 거지. 목요일도 그러더니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규모로 볼 때는 외인들 선물 규모로 볼 때는 13,000개를 매도를 했어. 그것도 불과 1시간 반 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13,000개 매도했다는 얘기는 이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입니다. 제 기억에는 1시간 만에 만 개 이상 매도한 기억이 혹시 파생하시는 분들 기억나시는 케이스 있으신가요? 1시간 동안 장초반, 1시간 동안 선물 외인들이 만 개 이상 매도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다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 있어요. 이게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뭐 미치고 한장을 노르시지. 이거 뭐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지. 심지어는 뭐 나라 망하냐고, 전쟁 일어났냐고, 핵 누가 쐈냐고, 푸틴이 핵 쐈냐고, 뭐 그런 얘기까지도 막 저한테 톡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지수 고스란히 올려서 반등시켜 놓았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게 참 이 변동성을 놓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렇다고 연기금이 제대로 받쳐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쓰레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올라가다 막판에 또 내려놓고. 아무런 지수 방어 정책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정 흘러가는 대로 19일 날 19일이면 언제야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네요. 추와 옐런이 만나가지고 통화 수합 이야기할지 환율은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수는 반등을 잘 했습니다. 다른 업종들 다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TSMC 실적 때문에 그것도 있긴 한데 자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참 골 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차 완성차 조금 나머지는 다 빼면서 어떻게 지수가 오르냐고. 뭐 반등폭은 별로 안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갔죠. 6만 전자를 갔습니다. 자, 지랄하고 그렇게 힘겹게 만들던 놈의 새끼가 이게 6만 전자를 갔어. 자, 얼마까지 갈까요?
9층에 있던 개미들과 5층에서 편승한 개미들과 6층에 있었던 7층, 보통 8층, 9층에 있을 텐데, 이 6층 왔다고 좋아라 하겠죠, 그죠? 언제 10층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언제 10층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뭐, 7월 초부터 제 지인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자로도 이제 5만 전자 되면서부터 2년 이상 묻어둘 수 있으신 분들, 2, 3년, 최소한 2년, 3년 삼성전자 매수. 지인들한테는 제가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 방송이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표현했어요. 다 팔아서 사라고. 2년 이상 가져갈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친한 지인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삼성전자는 6만 원을 찍었는데 5만 5천 원에서 왜 다른 중소형 종목들은 눌러놓고 대형주만 신고가가 아니라 반등을 시키면서 움직였을까? 중소형주 죽여놓고 대형주 가지고 반등을 시켰어. 이게 당분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투자 심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 이게 과연 이제 다른 걸 차치하고 뭐 경기 침체와 인플레는 계속 줄다리기 중입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는 줄다리기 중이에요. 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야기 깊게 얘기하고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플레냐 경기 침체냐. 근데 어제 금요일 날 나온 지표로는 소매 판매가 좋았어, 미국에. 자, 그래서 반등하긴 했어. 근데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소매 판매가 좋았어. 인플레 긴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안도감도 있어. 근데 긴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반등을 했어. 묘한 거죠. 그 심리가 절묘하게 맞물려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 여기서는 V자 반등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해결되기 전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다라고 차치하고 살짝 빼놓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TSMC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 반도체 괜찮아? 올랐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면서 지수를 저렇게 만들어놨어. 강보합권 조금 강세 양봉. 그래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자, 6만 전자라고 주말에 개인들이 난리를 폈어. 드디어 6층 왔어. 따라붙어 올라타 막 그래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보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과거부터의 지수가 반등하거나 상승 흐름에 있어서 기본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냐? 일단은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나머지 개별주들은 흐지부지 물론 테마를 타는 애들은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흐지부지 전반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이 대형주 편입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외를 당하는 느낌. 지수는 반등하는데 왜 내 종목들은 이지랄이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 대형주들만 가네? 다 잘라서 대형주 편입해야 되나?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자,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가고 7만 원 가려고 막 그런다 그러면 고민들 해요. 아이씨, 그래. 역시 대형주야. 삼성전자야. 다 잘라서 가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 벌어지냐? 흘러내리면서 메이저나 기관들은 뭐를 매수한다? 중소형의 개별주들을 매수하면서 매집하면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뒤통수 맞기 진짜 쉬운 장세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테마성 수급 도는 애들은 돌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저렇게 대형주가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섹터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반등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였으니까 나중에 눌러놓고 다른 업종들이 누를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어. 이 지수는 크게 많이 안 오르면서도 그런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만들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일주일, 이주일만 지나도 개인들은 못 기다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한장하는 거라고 막말로. 지금은 대형주 타야 되나 보다. 삼성전자 사야 되나 보다. 한번 4% 올랐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증시의 역사상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었던 타짜 노름입니다.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중심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높으니. 장중에 외인들이 이직거리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 애들 수급이 계속 이렇게 금융투자 수천억씩 매수 매도가 반복이 돼. 자, 금요일날 매도했어. 저는 목요일날 만기 날 6천억을 매도해서 매수할 가능성을 봤었는데 초반부터 매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이거 봐라. 근데 외인들 매도가 같이 선물 매도가 같이 따라가는 거야. 어쭈 그리? 못 기다리는 거지, 장중에. 자, 그럼 우리 1시간, 1시간 반만 기다립니다. 올라가려고 하던 종목들이 다 밀렸잖아. 그죠? 자리 잡고 반등하려고 양봉 만들던 애들도 저 수급 구조와 지수 밀림에서는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도 끝났다. 다들 그랬을 수 있어요. 엿됐다. 뭐 있나 보다. 근데 제가 매번 강조했지만은 시간은 1시간, 1시간 반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시 반, 12시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이에요. 최근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변동성, 중국도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때는 같이 안 따라가더니 내려올 때는 지랄하고 연락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진짜 막말로 그냥 뭐 같죠.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의 기본,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기본 구조인데 생각을 하고 가자고요. 어찌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왜 이러냐, 왜 이러냐라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구조라고. 아무도 터치를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구조인데 뭐 어떡해. 시장 구조 자체도 그러하고. 누가 신경 써?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신경 쓰면은 뒷북 때리는 거지. 그거 판때기가 그런데 어떻게. 그러려니 하고 갑시다. 그러려니 하고 갑시다. 한켠으로 마음 내려놓고 가자고. 내려놓고 가자고. 시장이 쓰레기 같지만은 연기금도 저 모양 저 꼴이고 쓰레기 짓거리 하고 있고 아무도 감독기관에서 위에서 아무런 시장 관리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고 우리 시장인데 어쩌겠어. 지랄하고 끝까지 견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더럽고 치사하고 막말로 족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외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욕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어쩌겠습니까? 일단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우리 개미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지.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그래도 금요일 날 반등해서 목요일 날도 이야기 저녁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외인들은 그래도 포지션 자체가 이제 좀 포지션으로 좀 넘어가서 금요일 날 외인들 밀리면서도 외인들은 콜 매수 푼 매도를 했어요. 푼 매도 많이 하고 콜 매수를 늘렸다. 근데 오후장까지 보니까 320까지 콜을 늘렸어. 저게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르면서 밑에서 조금씩은 높았던 프리를 녹이면서 밑에서 콜을 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누적으로는 315까지 콜이 늘어나고 있고 품 매도가 왕창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이 새끼들은 계속 하방 배팅 이 헛짓거리 하고 있고 막말로 개 쓰레기 새끼들. 심하게 표현하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요. 물론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상방하면 누군가 하방인 거고 누군가 하방하면 상방인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구다? 외인이란 말이에요. 누구다? 외인. 외인들의 수급으로는 위클리로 보더라도 15일 금요일 하루입니다. 위클리 콜 매도, 푼 매도 봤을 때 푼 매도가 훨씬 많죠. 일단은 지금보다는 위쪽을 적게라도 위쪽을 보고 가는 건데 월물도 15까지 315까지 보고 가는 거고 그리고 누적으로도 6월부터 6월 14일부터 제가 표현을 하죠. 매도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딱 환매수하면서부터가 지금 2만 개예요. 2만 개. 매도 13,000개였다가 만 개를 회수를 했죠. 그죠? 환매수를 했죠. 2만 개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어. 메인들 포지션도 누적으로는 현재보다는 위쪽 적어도 31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어.
높지는 않더라도 외인들의 뭐 지금 포지션 자체는 정상방이에요. 이 정도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모습을 외인들은 포지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결과적으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외인들의 현물 매도도 줄어들고 매수로 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환율이 문제지. 환율이 신고가를 찍었어. 근데 내일 모레 추와 옐런과 만나서 통화 수합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관건일 텐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전에 고점을 피크를 찍게 되어 있어요, 항상.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 전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수그러들게 돼 있어서 지금 과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후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럼 환율이 일단은 안정이 될 이 상황에서는 온다 그러면 환율 안정화로 내려올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치고 더 이렇게 가파르게 더 올라갈 것을 보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면은 그러한 기대감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인들은 계속 현물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숏 커버링도 숏이 아니라 이제 커버링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있어요? 공매도 제한 이야기가 있죠. 공매도 제한, 공매 제한. 뒷북 때리는 거지만 어찌되었거나 공매 제한 이야기가 있다고. 뒷북 때리는 선수들인 나라죠, 우리는. 아, 진짜 징글징글하네. 아우, 씨. 얘기 있으니까 공매 제한 플러스 스와핑 플러스 이게 뭐 이 자체가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누구 수급? 외인들 수급. 기관 이 새끼들은 다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할 거고 문제는 이게 금융투자 이 새끼들의 문제인데 이 자식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 주식 줄이고 외국 주식 늘린다고 개짓거리 했는데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이냐 또 봐야 될 거고. 연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기금 수장부터 연기금의 어떤 롤부터 해가지고 연기금이 과연 해외 주식을 이렇게 늘리면서 한국 주식 줄이면서 해외 주식 늘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베가 잘했던 건 아베노미스 시절에 일본 연기금한테 일본 주식 계속 매수해라라고 한 건 진짜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정도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 정도 리더십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끌어? 천조 원 되는 응? 운영 자금에서 대한민국 연기금이 대한민국 주식 매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쓰잘데기 없는 명분 가지고서 어디다 내가 해외 주식 늘린다라고 씨. 기억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의 천조 원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 피토할 정도로 이제 열이 받는데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의 모습에서는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제가 파생수급 읽어가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패턴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외인들의 포지션과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는 체크를 해 가야지 될 텐데 환율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있을 통화 수합이 과연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자, 지금의 거품도 사실 거품의 붕괴 과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거품의 붕괴 과정이 지금 상황에 과연 어느 때와 유사할 것이냐를 놓고 볼 때 상황에 따라서는 이때 혹은 이때 강도나 상승 강도나 하락 강도는 이때도 IT 버블 때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IMF 이후로 촥 IT 버블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 이 정도의 흐름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카드 대란이죠. 대내적인 문제였죠. 이때도 만들어 놓고 하락하고 삼중바닥 만들면서 시간차 두고서 흐름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정도 인력이라는 시간이 갈지 아니면은 6개월 정도로 자리 잡고 상승을 할지는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이거나 이때이거나라고 생각이 돼요. 과거의 패턴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이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하죠. IT 버블의 붕괴 때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의 시간보다는 이때가 이제 삼중바닥 만들었을 때가 1년을 두고 삼중바닥을 만들었죠. 사실 이게 주봉인데 1년을 두고 딱 삼중바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때와는 다를 수 있어서 1년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다른 반등과 하락과 하반기 정도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분위기. 과거의 패턴을 비교하자면 버블 붕괴와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놓고 비교를 하자면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이때가 패턴상 혹은 이때 패턴상 조금 다르긴 해요. 아베 수출 규제하고 코로나 상황을 빼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기와 유사한 패턴을 만들 것이냐의 생각도. 이거는 뭐 지금 현 인플레와 아니면 경기 침체와 미국 상황에 어떤 줄다리기가 어떻게 풀려져 가느냐를 초점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봐야지 된다라는 거. 최소한 하반기는. 그 사이에 우려했던 바들이 조금씩 희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천천히라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적어도 하반기 지금의 과정은 지금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계속 박스권이에요. 5주 동안 박스권이라고. 내려올까 말까 그러다가도 박스권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 지금부터 어떻게든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시간을 담보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패턴도 요때하고 참 유사한 부분도 있고 코스닥도 그렇지만은 3월에 거래 증가하면서 지수가 안정이 되면 거래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개별주들이 좀 탄력받으면서 지금의 위치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분위기 따라서 주춤주춤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경험치로 확률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21선 위에 안착을 하고 흐름을 만들어갈 때 나타나는 패턴들이긴 했어요. 그때도 그러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선이 올라앉고 이후에 흐름을 만들어가면은 조금은 그러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또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플레와 긴축의 줄다리기 상황들을 체크해가면서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거.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시장이 이게 개인들의 특징이 21선을 놓고 지수에 21선을 놓고 재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21선 올라오니까 거래 증가하는 모습 나왔었죠.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래 증가하고 21선 올라가려고 하니까 21선을 워낙 그 1세대들이 생명선이라고 주장을 해내는 바람에 지금도 개미들이 21선 올라앉으면 아우 이제 살아났어. 비아그라 먹고 팔팔정 먹고 등등 10전 내부탕 먹고 살아났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요. 일반 개미들이 아니라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지. 통상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 그러하니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그러한 의미도 부여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절대 지치지 마시고 그러한 탄력성을 자금이 조금이라도 유입되면서 종목별로 자리 잡고 있거나 충분히 명분이 있거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려붙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노려보시면 돼요. 네, 그걸 이용해서 리밸런싱도 해야 되는 거고 해지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다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불안해서 손절하고 매도했다라고 하면 이거 답이 없다니까요. 매수 못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시간을 느리더라도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든 이겨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자금 여유가 있으면 줍줍하십시오. 종목들 특히 연기금이 망가뜨려 놓은 좋은 종목들 널렸습니다. 자그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연기금 얘기 나오면 욕을 하게 돼서 쓰레기 짓 해가지고 망가뜨린 종목들을 부지기수예요. 특히 중소형 종목들. 연기금이 엄청 망가뜨려 놨어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열이 뻗쳐요. 열이 뻗쳐. 왜 저 정도까지 저짓거리를 했을까 싶어요. 일부는 이해되지만은 3분의 2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탐색을 해서 여유가 되신다라면 줍줍 해 놓으시라. 그리고 1년 뒤, 2년 뒤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라. 그게 계좌를 늘리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교체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 또한 좀 우리가 좀 하고 갑시다.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연기금의 어떤 운영 정책이야, 자금이 막 그러니까 돈이 막말로 그냥 돈이 깡패니까 돈이 깡패니까 돈질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예,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을 두고서 어떻게 연금 정책이 바뀌어 가야 되는지의 문제인 거고. 이 자본주의 시장 구조와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핸들링 하거나 컨트롤 해야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또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자, 아무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망가뜨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 종목들 쭉쭉 해놓으면은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현재 위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위로 주가가 상승해 있을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1년, 2년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저점 대비 텐베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종목 탐색에 좀 더 열을 올리거나 주목을 하면은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도 여지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뭐 무상증자 무증 관련된 애들도 있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같이 혼조되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세종도 있고 조광 아래 얘는 뭐 2연상까지 갔는데 무증이고 실리콘2도 그렇고 면역 항암제 스틱큐브도 있고 에이루트도 있고 어, 우진기천 매각 이슈 때문이고 셀루메도도 있고 다 이제 옆에서 바닥에서 올려치는 놈들이죠 다. 일로이스 알로이스도 있고 티빙 OTT 얘기가 나와서 그렇고 우영우도 티빙에서 볼 수 있다고 하죠. 녹십자 홀딩스도 있고 한국 파마도 간만에 오래왔고 오는 개별 이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 이슈들. 일동제약도 있고 자, 뭐 개별 이슈들이나 뭐 테마로 엮인 애들보다는 개별 이슈 쪽이 좀 더 많습니다. 많고 자, 그리고 뭐 이야기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로터스도 뭐 경구용이 있는데 양봉 만들긴 했는데 여기 아마 이번 주에는 한번 양봉 뽑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시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중에 한번 양봉 뽑을 가능성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여겨 보시고요. 살짝 시가 아래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마도 수축되고 있어서 중간에 한번 이번 텀이 이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가능성 좀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참 애매해요. 애매해요. 뭐 일단 일부 뭐 진단 키트 종목들도 움직이고 뭐 치료제 종목들도 움직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장대 양봉 나올 가능성 봐야 돼요. 노터스는 걔는 경구용 치료제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노터스는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구용 치료제도 같이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코로나는 좀 애매하고 어렵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괜히 어줍지 않게 그냥 막
돌아가는 애들 노리는 거보다는 두창 얘기 나와서 뭐 차백신도 이렇게 좀 내려왔다 움직이고 막 하긴 하는데 기술적인 흐름 좀 다 잘 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진단키트 쪽 뭐 등등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저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던 종목들 집중하니까 유유제약 보시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국제약품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로나하고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국제약품도 이 정도면은 이제 한 번쯤 양봉 만들거나 에, 바로는 아니어도 이제 단봉 만들면서 움직일 시기가 됐어요.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21선 저점 잡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 나올 수 있고 유유 이루나 유유도 한 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선 그런 종목들 보시고 차백은 테마로는 저기 두창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연관이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오고 그러면 수급상 뭐 변동성을 좀 만들 자리예요. 차백을 좀 보거나 하실 텐데 변동성을 좀 만들다가 올라갈 자리예요. 뭐좀 유념하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 내려오면 한두 개 내려오면 매수했다 올라갈 때 매다 그런 관점에서 자 그리고 종목보다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종목들 어,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미국이 내일 오늘 금요일 날 다우가 2%대 나머지는 1% 후반대 상승을 했으니 일단 갭을 띄울 거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21선 위에 잘 안착하는 모습에서 갭을 띄울 테니 월요일은 어떻다? 개인들 수급이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을 수 있으니 일단 갭 띄우면은 음봉으로 누를 확률이 90% 이상이고 눌리면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눌려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또한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도 코스닥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내려오니 갭 뜨면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한 번에 치고 못 올라간다고. 호재가 있기 전에는. 갭 뜨면은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은 자리란 말이에요. 지랄하고. 금요일도 음봉이더니 또 음봉이야. 된장. 라는 생각을 하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씨. 뭐 이렇게 지수 흐름 만들어내는 게 힘들어 하루하루가 그죠? 코스피는 21선 아래에 있었으니 갭 떠서 21선 위로 살짝 올라앉을 가능성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만들어질지는 봐야 될 텐데 왜 일단은 21선 아래로 내려오니까 시가가 만들어지면 위로 살짝 떠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양봉으로 올라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월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된다? 아침에 지수가 갭을 띄우는데 어느 정도 갭 띄우냐? 약보합 정도면 강보합 정도면 괜찮은데 0.5% 이상 1% 가까이 갭 띄운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거는 양봉 올라가다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 월요일이기 때문에 더 그럽니다. 확률적으로 그래 90% 이상. 아침부터 들이대는 짓은 좀 삼가하시고 아침부터 들이대는 건 삼가하시고 일단은 한 템포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올라가다 지수 밀리면 종목들 다들 밀려버려요. 금요일날 보셨잖아. 반복할 거라 그런 패턴들. 시장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 시장 흐름을 좀 읽어가면서 종목들도 물론 일부 종목들은 시장 상관없이 튀는 애들도 있죠. 그거 어떻게 100%다 맞추냐고. 점쟁이 빤스 입었냐고. 그 생각하면서 대응을 조금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 가심이 옳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거래대금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7조 원, 코스닥 6조 원, 여기서 10조 원 최소한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래대금이 코스닥 10조 원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상 거래대금 시장의 수급이나 종목들 패턴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일부 테마나 개별 재료 있는 종목들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것 외에는 종목들 흐름이 다 흐지부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두들겨 보면서 가는 게 훨씬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더 하반기를 하반기 12월까지 최소한 생각을 하고 중간에 뭐 적어도 몇 주는 좀 거래 플러스 수급적인 부분이 들면서 개별주 장세 한 번 정도는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면 한 달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좀 이제 조금 매매하기가 수월할 수 있을 텐데 하반기 중에 한 달 정도는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을 체크하면서 좀 보시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지나치게 공격적인 부분은 좀 내려놓으시고 수급 체크해 가면서 월요일은 항상 소극적인 관점에서 재료 있는 거 잘 잡으면은 잘 갈 수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갭 뜨면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 거래대금 약한 상황에서는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조금씩은 공격성을 내려놓고 천천히 천천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시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좀 견뎌 가는 전략이 좋으리라고 보고 중장기는 정말 괜찮은 종목들 주축하기 좋습니다. 엊그제도 코스 저기 뭐야 연기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 세 종목만 주세요 그랬는데 그건 정의원들 몫이죠. 그죠? 탐색해 보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연기금이 그렇게 해놓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다 핥아먹고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포트 종목들 중에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그런 종목들은 최소한 1년, 2년 이상을 생각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힘든 장세의 연속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시간은 변동성을 이깁니다. 200년 증시 역사가 그러했고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도 그러할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힘든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고통스러워도 더 견디고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좀 더 탄력적인 장세와 시간의 차가 있더라도 지수가 흐름 만들어서 올라가는 장세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합니다.